오랜만에 용산에 일반 분양이 나왔습니다. 자, 이름은 용산 호반 서밋 에디션. 자, 그래서 용산 입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포시 한번 보고, 자, 마지막으로 한 땀 한 땀 평면 돌아보면서 어떤 구조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늠름한 모습의 아파트 단지가 나온다. 보시다시피 한 동짜리고요. 자, 오피스텔은 17층까지고요. 18층부터 39층까지가 아파트니까 대략적으로 한 절반 약간 못 미치게 그 위로는 아파트 단지라서 1층, 2층 저층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서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저번 주 금요일 날 했습니다. 한계동이고 지하 8층까지 있고요. 지상은 39층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 4층에서 7층까지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입주는 25년 3월이고요. 강남 3구와 함께 용산은 투기가일지구죠. 그리고 자, 이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니까 수도권 공급기에는 2순위로 빠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추첨제 있습니다. 85 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 8호 초과 같은 경우는 가점제 80%, 추첨제 20% 해가지고 가점이 낮더라도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기회는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어디 있는지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아주 좋아요. 자, 용산역.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신용산역에서 남쪽으로 가다 보면 요 세모. 자, 요 공간이 바로 호반 서밋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 지도로 본다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코너 자리에 삼각형으로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름 아쉽게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주상복합이 설치될 예정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대로변과 이렇게 맞닿아 있고요. 자, 로드뷰로 본다면 바로 요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호반 건설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여기가 예전에 자, 이렇게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자리였냐? 아하, 그렇죠. 파파존스 피자 있던 자리였다. 저층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용산 지역이었죠. 자,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옛날에 자, 용산 중앙대병원이 있었던 자리고요. 자, 용산은 개발 호재가 엄청 많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쪽은 용산 정비창 개발을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용산 전자상가 개발하겠다. 자, 용산공원 개발하겠다. 자, 그리고 여기 BTS의 하이브, 뉴진스 건물 이쪽에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아세아 아파트 자, 진행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한강 맨션도 엄청 고층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일단 용산 정비창을 이렇게 개발한다는 얘긴데요. 자, 호반 서빈 어디 있을까요? 이쪽에 보이시나요? 자, 확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세모나게 펜스 쳐 있는 데 있잖아요. 바로 이 지역이라서 용산 정비창과도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용산 정비창이면 여기가 호반 서밋이다. 자,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는 이렇게 바뀝니다. 용산 정비창 이쪽에 있어서 국제 업무지구, 자, 이쪽은 전자상가 를 이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자, 그리고 뚫리는 것도 많습니다. 자, 일단은 신분당선이 북쪽으로 연장이 돼가지고 강남에서 용산까지 이어지고 또 용산에서 삼송까지 크게 이어질 것이다. 강남을 뚫고 가고 용산을 뚫고 가는 신분당선의 매력. 자, 그리고 GTX 뚫리는 거 알고 계시죠? B노선이 용산을 거쳐서 간다. 게다가 자, 수색 광명 고속철도 신설을 하겠다. 광명에서 용산을 거쳐서 서울역 거쳐서 수색까지 가는 요 고속철도 노선을 신설을 해서 자,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호재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호반 서밋이 저대로 한동해서 다른 지역에 나왔다. 저는 거들떠도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용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한 동밖에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주차 문제죠. 자, 물론 지하 8층까지 파서 지하 4층에서 7층까지는 자, 아파트 세대들만 주차장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로변의 코너 자리다 보니까 자, 상권도 발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주차, 자, 오피스텔 주차, 자, 그리고 아파트의 주차까지 몰리게 된다면 물론 구분지어서 주차장을 마련하겠지만 그래도 혼잡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층수를 보자면 일단은 완전 저층은 오피스, 그 다음 위에는 오피스텔이고요. 18층부터 39층까지는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다. 자, 그리고 조합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 로열층은 일단 가져가셨다. 그러더라도 남아있는 층수가 18층부터 30 몇 층까지 있기 때문에 층수에 대한 걱정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과 더불어 오피스텔도 분양을 하네요. 자,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큰 차이점, 일단 발코니 면적이, 서비스 면적이 오피스텔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같은 전용 면적이라도 오피스텔이 좀 더 작다. 자, S맵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용산역이고 여기가 정비창이죠. 그 오른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요 세모자리가 바로 호반 서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역에서 바로 옆에 있는 게 39층이다. 자, 여기 있는 아파트 바로 옆에, 자, 여기가 39층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요 정도 그럼 크기 될까요? 자, 그래서 요 정도 크기에 맞춰서 한번 본다면 대략적으로, 자, 탑층이 한 요 정도 될 것이다. 자, 그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삐쩍삐쩍한 데가 바로 호반 서밋이니까, 자, 요 39층 높이에서 바라보는 한강뷰는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자, 물론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 공급, 일반 공급이 있고요. 추첨제 있다.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 최초는 세대수가, 자, 요 정도 되더라라는 얘기고요. 일반 공급은 65세대고 타입별로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7월 24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정액은 시작을 하고요. 1순위는 25일이다. 자, 기타 지역도 뽑긴 하지만 일단은 해당 지역 서울특별시에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3년이고요. 거주 의무는 일단은 3년입니다. 거주 의무 폐지한다라는 얘기 있지만 아직까지는 폐지가 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자, 그리고 재당첨 제한은 10년.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순위 같은 경우는 85 이하가 가점제 70에서 추첨제 30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84AB 일반 공급이 11해서 22세대가 가점제 7대 3의 비율로, 자, 추첨제 30%를 뽑겠다는 얘기죠. 자, 8호 초과 같은 경우는 가점제 80%, 추첨제 20%라서, 자, 8호 초과는 105AB 122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15, 18, 10세대가 있더라. 자, 그렇다면 평면도를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84A 먼저 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의 평면도가 되게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대충 그렸죠. 자, 발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평면도 구조가 그렇게 막 좋다, 막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의 큰 특징은 뭐냐? 일단 벽면이 커튼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자, 이쪽이 뻥 뚫려 있고 유리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다는 사실이죠. 자, 모델하우스를 보더라도, 자, 이쪽 코너 자리죠. 자,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샤시로 마감을 했다. 자, 그래서 햇빛은 엄청 잘 비칠 수 있겠지만 단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고층 건물을 지지하는 건 바로 기둥과 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외부 벽은 내력벽이 아니라 뻥 뚫려 있어서 샤시, 유리로 마감한 재질이다. 단순하게, 자, 커튼을 치듯이 덮었다 해서 커튼 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방감은 들 수 있겠지만, 자, 내력벽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군데군데 기둥이 이렇게 남모르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 기둥도 전용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둥이 많다라는 얘기는, 자, 그만큼 사용 공간이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84AB 105AB 122를 다 합치면, 자, 이렇게 기둥이, 자, 요쪽에 자, 그리고 여기 덩그라니 하나, 자, 이렇게 규칙적으로 놓아져 있는 거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외부는, 자, 이렇게 샤시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개방감은 참 좋다. 자, 그리고 햇빛은 잘 비추겠구나.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비치겠구나 할 수 있고요. 후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쪽은 커튼월로 돼 있긴 하지만, 자, 이쪽 지역은 벽돌이나 여러 가지 안에 내부 시설 때문에, 자, 이렇게 막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어쨌든 84A를 본다면 대략적으로 커튼월로서 이쪽은 개방감이 확실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쪽 지역은 꽉 막혔다. 자, 왜냐? 자, 84A가 여기에요. 자, 보시다시피 남서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여기 공간이 복도 공간입니다. 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 막히죠. 자, 그리고 105A 때문에 이쪽 지역이 막혀서 상대적으로 뭐 마통풍은 힘들고, 자, 그 대신 개방감은 이쪽은 확실하다라는 얘기죠. 자, 한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 입구가 어디 있죠? 자, 이쪽에 입구가 이렇게 복도를 사이에서 걸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다. 별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자, 이쪽 지역에 기둥이 있고요. 거실은 이렇게 넓게 쓰고요. 방은 자, 왼쪽에 이렇게 몰아져 있네요. 기둥은 이렇게 각각에 있지만, 자, 이런 것 잘 숨겼다. 자, 이쪽은 좀 걸리적거리긴 하겠네요. 자, 다음으로 84B로 가겠습니다. 84B는 이쪽 위쪽에 있고요. 총 22세대. 자,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방이 돼 있고, 상대적으로 자, 이쪽에 자, 이렇게 커튼홀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기둥이 거슬리긴 하지만, 자, 84A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84A와 B 이렇게 방과 방 사이에 기둥이 있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랑 방음은 최고. 자, 형이 뭐 하고 있는지 동생이 모를 정도로 방음은 잘 될 것이다. 자, 그래서 84A는 이쪽에 있었는데요. 자, 상대적으로 84B는 이쪽에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84B 같은 경우는 자, 서쪽에 가까운 북서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햇빛이 좀 오후쯤이나 그때 많이 들어오겠구나. 아쉬운 점은 이쪽이 뚫려 있다면, 자, 낮에나 아침에도 햇빛이 들어올 텐데, 자,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이제 복도이다 보니까, 자, 이쪽은 자, 막혀 있다. 자, 그리고 입구는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105A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제 20% 있고요. 총 22세대 중에 일반 분양은 18세대. 자, 이쪽 지역 동그러니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개방감이 확실하다. 자, 이쪽 지역에 이렇게 뚫려 있고요. 여기는 이제 84AB랑 다르게 요 밑에 쪽에도 이렇게 뚫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기둥이 이렇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자, 방음 잘 되죠. 자, 그래서 입구 이렇게 들어오고 복도로 지나서 또 방이 있고요. 자, 이쪽에 방 하나, 이쪽에도 방이 또 있네요. 이쪽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자, 기둥이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거실로 쓸 수 있고, 자, 아니면 주방을 좁게 쓰고 여기를 막아서 방으로도 쓸 수 있겠죠. 자, 요 기둥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뭐 활용해서 쓴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자, 이쪽 지역이 막힌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커튼홀 되고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커튼홀이 되겠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본다면 여기 이렇게 창문이 나져 있고, 자, 여기 이렇게 창문이 나져 있기 때문에 자, 이웃 사촌 간에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저희 입주했어요, 떡 한 개 돌릴게요 하면서 떡을 이렇게 확 던져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마주보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84A랑 105A가 끈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이쪽이 이제 복도라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84A랑 105A 아주머니가 두 분 다 탔을 때, 자, 이렇게 두 분이 다 걸어오죠. 그래가지고 예, 오늘 즐거웠어요 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 자, 105A 분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84A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자, 인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구조. 자, 그리고 특히 105A 같은 경우는 문이 이쪽에서 이렇게 열기 때문에 자, 이쪽 복도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내부 신반장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자, 다음으로 105B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B는 22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22세대고요. 자, A 반대쪽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자, 구조 비슷하죠. 자, 그리고 개방감은 확실하다. 커튼홀 구조 이쪽에, 자, 이쪽에 이렇게 돼 있다. 입구로 들어선다면 방, 자, 여기도 방, 자, 그리고 여기도 방, 자, 여기도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주방과 거실이 분리돼 있다. 자, 105B는 바로 이쪽에 있고요. 자, A는 상대적으로 이쪽은 남향, 남동, 남서. 자, 그리고 이쪽은 북향에 가까운 북동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자, 이쪽은 남동향, 저 반대편 쪽은 북서향, 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A를 조합원 분들이 더 선호했다. 자, 105A 같은 경우는 4세대가 조합원 분들이 가져간 반면에 105B는 아무도 안 가져갔다. 자, 마지막으로 122제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2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10세대고요. 자, 이렇게 가운데 있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자,
자, 이렇게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약간 거슬리는 게 뭐냐? 자, 이렇게 기둥이 덩그라니 이쪽 거실 쪽에 놓여져 있는 거. 자, 물론 나머지 기둥들은 이렇게 이런 것 잘 가렸습니다. 자, 여기도 그렇고요. 자, 여기도 그렇고. 자, 입구에서 들어온다면 방 2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야지 거실, 넓은 거실과 부엌이 있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요 공간 다 이렇게 안방 공간이 있고요. 자, 이쪽 지역의 전면에 커튼월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햇빛이 잘 들겠구나. 자, 화장실은 이쪽에 한 개, 이쪽에 한 개 있고요. 자, 여기는 이 모델하우스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보던 요 기둥, 그게 이제 바로 요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개방감이 있더라.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간다면 여기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요쪽 방이 있어서 뭔가 좀 인테리어가 좀 고급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본다면 122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코너 자리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일단은 입구는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자, 이쪽 지역은 자, 남서양, 자, 이쪽 지역은 북서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재개발돼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는 이상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강을 볼 수 있다. 자, 아까 전에도 보셨듯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자, 이쪽이 이제 엄청나게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는 이상은 자, 한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분양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산 소반 서밋은 84AB 같은 경우는 20세대 해가지고 16억대 분양을 하고요. 105 타입 같은 경우는 20억, 122 타입은 10세대 25억 정도를 합니다. 자, 절대적인 비교가 어렵겠지만 바로 옆에 있는 용산 센트럴 파크를 본다면 세대수가 1140세대, 호반 서밋이 110세대니까 10배 정도 크다.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43평을 본다면 자, 호반 서밋이 45평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평. 전용으로는 1평 정도 작아요. 105에서 102니까. 자, 매매가를 본다면 최고가 30억 23년 5월달. 그 전에는 29억 30억 20억 26억을 형성했더라. 그 옆에 있는 용산파크타워 같은 경우는 2009년 5월달 888세대고요. 완벽하게 전용 면적이 똑같은 건 없지만 100에서 103이 24억. 호반 서밋은 105제곱이 20억. 자, 그래서 인근 아파트 단지랑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했을 땐 저렴합니다. 자, 하지만 한 동짜리고 주상복합이고 규모도 작고 자, 그런 게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쉬운 점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자, 주상복합이고 한 동짜리고 규모도 작고 자, 왠지 주차난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엄청나게 고급진 구조다. 뭐 평면도라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커튼홀 구조라서 자, 전면의 개방감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아쉬움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입지, 바로 깡패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내가 일단은 여러 가지 아쉬운 점보다는 용산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겠다.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자니 이제 앞으로 출격이 나올 방배동 지역에 분양단지들이 많을 텐데 학군도 또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또 방배도 괜찮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심하셔서 자, 내 목적에 맞게 내 예산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